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라는 두 글자 더 조심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만남이 많았습니다. 한 번 멀어져도 언젠가 또 이어질 거라 믿었.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웃음이 몇 번 섞이면 우정은 자연스럽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 없던 사이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집니다. 다툰 적도 없고 섭섭하다는 말도 없었는데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안부는 기억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 공백 앞에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걸까? 괜히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닐까? 그날의 표정이 상대에게는 차갑게 보였던 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 마음은 성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필요 이상의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항상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침묵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겼던 일들이 어느 날에는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흔들림을 남깁니다. 그 흔들림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 다툼이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갈등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 작은 피로처럼 쌓여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의 무게를 안고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수 없고 모든 감정을 다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그 조용함을 우리는 종종 마음이 멀어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때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버팀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무거울까봐 말을 줄이는 마음, 괜히 건넨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짐이 될까봐 멈추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소리 없이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착각합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오래된 관계는 사라지기보다 형태를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안부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이가 있습니다.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짧은 말 한 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큰 사건이 없어도 서서히 멀어지는 사이도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부담이 되는 사이, 전화가 반갑지 않아지는 사이, 그런 변화는 대개 누군가의 악의보다 각자의 삶이 무거워진 결과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이유를 캐묻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다가가서 예전의 거리를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관계의 방식입니다. 친구를 오래 곁에 두려면 5가지를 조금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고통을 전부 풀어놓지 않는 것, 내 성취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상대의 약점을 굳이 들추지 않는 것, 지나가는 감정을 곧바로 말로 만들지 않는 것, 상대가 말하지 않은 영역을 억지로 묻지 않는 것.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더 솔직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 반대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져서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솔직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드러내서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때때로 붙잡는 힘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두는 태도로 남습니다. 상대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 쪽으로, 상대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쪽으로, 상대가 숨을 고를 수 있게 여백을 남겨두는 쪽으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지만 문득 생각나는 사람, 그 인연이 왜 달라졌는지를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것은 관계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자주 붙잡을 이유부터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누가 먼저 마음을 놓았는지. 그 질문들은 관계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원인을 알아내면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가볍게 대하라는 뜻도 관계를 쉽게 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붙잡아야 할 것과 흘러가게 두어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질 때보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르며 젊은 날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배신이나 소홀함으로 쉽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변화를 잘못이 아니라 자연으로 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책망하지 않듯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죄로 묻지 않습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허무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관계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까지나 같을 거라는 기대가 클수록 변화는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변화를 전제로 마음을 두면 멀어짐은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무게와 방향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 달라집니다. 같은 속도로 걷던 길도 어느 순간 보폭이 어긋나고 숨 고르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따라잡으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여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치우치지 않음입니다. 붙잡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놓아버림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관계를 두면 사람은 덜 다칩니다. 너무 가까워 숨 막히게 하지 않고 너무 멀어 불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는 거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거리의 결을 다루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변해도 그 변화 자체를 잘못으로 만들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을 불안으로 조이지 않는 것, 그 태도가 관계를 오래 숨쉬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왜 멀어졌는지 끝없이 되묻는 마음은 나를 먼저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해진 마음은 관계를 다시 보게 합니다. 붙잡을 것과 흘려보낼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려냅니다. 어떤 인연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원망이 없고 연락이 뜸해도 불안하지 않은 사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의 모습입니다. 관계를 한 가지 형태로만 고정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삶이 나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그대로 두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거칠지 않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마음이 인연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 가림은 거짓이 아니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무게를 그대로 건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친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요즘 반복되는 걱정,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한 사람에게 모두 꺼내놓습니다. 이해해줄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던 마음을 접어둡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비를 다르게 봅니다. 자비란 내 마음을 전부 털어내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보다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주지만 속에서는 이미 하루치의 무게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짐이 얹히면 마음은 소리 없이 다칩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화를 내주고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집니다. 만남이 위로가 아니라 대기가 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은 미움이 아니라 피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다투지 않아도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나누되 넘기지는 말라고 합니다. 짐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타인의 어깨에 올려놓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상대를 덜어주는지 아니면 나만 가벼워지는지 한 번 더 살피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삼켜야 하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늦춰야 합니다. 내 하루가 너무 어두웠다면 그 어둠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빛이 남아있는 쪽만 건네는 선택, 그 선택이 관계를 살립니다. 또 하나, 우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취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멈춰 있고 누군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은 각자의 인연이지만 말이 되는 순간 비교가 됩니다. 자랑할 뜻이 없어도 말은 비교를 데려옵니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 이루었다는 소식, 긴 고생 끝에 얻은 결과들. 말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순간 자기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말하기보다, 과정을 남기고 성취를 말하기보다 배움을 건네는 것. 말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면 자랑은 나눔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앞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앞섬이 계속 드러날 때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미덕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 고통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가림. 그리고 두 번째 가림이 이어집니다. 내 성취를 전부 말하지 않는 가림. 이 가림은 속임이 아닙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기 위한 배려이고 관계를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한 자비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정은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위로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말이 쉬워집니다. 오래 보아온 얼굴 앞에서는 조심하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보탭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
요즘 기억이 부쩍 흐려졌다는 말, 형편이 괜찮은지 묻는 말. 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의 의도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 말은 이미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거칠게 한다. 이 말은 타인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습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말로 꺼내지는 순간 사람은 두 번 흔들립니다. 한 번은 사실 때문에, 한 번은 그 사실을 누군가가 보았다는 느낌 때문에. 특히 오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그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서서히 피하게 됩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섭섭함을 말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뒤로 물러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에 자비를 말보다 앞세웁니다. 자비란 고쳐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치지 않게 두는 태도입니다. 친구의 약점은 지적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시간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 침묵이 우정을 살립니다. 또 하나 우정을 흔드는 순간은 감정이 말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서운함이 쌓였을 때, 피곤이 겹쳤을 때, 마음이 예민해진 날. 그날의 감정은 유난히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감정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파도이고 마음은 그 파도가 지나간 뒤에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은 돌아올 자리가 없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말이 되기 전 잠시 머물라는 가르침입니다. 서운함을 곧바로 꺼내는 순간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그 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인내, 지나가는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인내. 그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감정이 내일의 마음과 같을지, 이 말이 관계를 가깝게 할지 아니면 멀어지게 할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여유. 그 여유가 사람 사이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림이 필요해집니다. 보이는 약점을 말로 꺼내지 않는 가림. 그리고 네 번째 가림이 이어집니다. 지나가는 감정을 곧바로 말로 만들지 않는 가림. 이 가림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두기 위한 절제입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신뢰가 남고 침묵한 자리에 안정이 깃듭니다. 우정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드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날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마음의 방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 방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문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일, 부부의 사정, 돈의 흐름, 몸의 변화, 지나온 선택에 대한 말 못한 후회들. 그 모든 것은 설명하려 들수록 마음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은 걱정해서 나왔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가벼운 말과 달리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가르침은 묻지 말라는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상대의 준비를 기다리라는 존중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말합니다.
그때의 말은 부담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질문으로 끌어내면 관계는 조용히 닫힙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일수록 아는 것이 많아도 묻는 말은 줄어듭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건드리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여기서 5번째 가림이 자리를 잡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영역을 굳이 묻지 않는 가림. 이 가림은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엄을 그대로 두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가림은 믿음과도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겉으로는 든든한 말이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선택을 하지도 않고 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존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팽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밑에 붙들지 않는 마음, 기대하되 요구하지 않는 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로 세워지지 않고 시간으로 드러난다. 이 말은 약속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오래된 신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선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묻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5번째 가림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숨을 쉽니다. 우정은 서로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사이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부분을 존중하며 곁에 머무는 사이입니다. 그 존중이 쌓인 시간만큼 관계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우정은 붙잡는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치지 않게 두는 태도로 남습니다. 그렇게 남는 관계는 대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지나쳐 옵니다. 어떤 인연은 깊이 남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사랑의 크기나 노력의 양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순간에 조금 더 조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가림은 그 조심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첫째, 내 고통을 모두 꺼내지 않는 가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잠깐 가벼워지려고 상대의 어깨에 하루치 무게를 올려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 말에도 한 번은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둘째, 내 성취를 전부 말하지 않는 가림. 기쁨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이 그늘이 되지 않게 말의 각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늘어놓기보다, 과정을 남기고 성취를 증명하기보다 배움을 건네는 쪽으로 말이 움직일 때 자랑은 비교가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셋째, 상대의 약점을 굳이 짚지 않는 가림. 정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아픔을 내가 확인하듯 꺼내 2번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친해서 말이 쉬워지는 순간에도 입으로 꺼내는 말이 상대의 존엄을 닳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넷째, 지나가는 감정을 곧바로 말로 만들지 않는 가림. 솔직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파도를 내일의 마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 번 숨을 고르는 절제입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은 돌아올 자리가 없고 서운함은 꺼내는 순간 관계에 금을 남깁니다. 그 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5째, 상대가 말하지 않은 삶을 억지로 묻지 않는 가림. 거리두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존중입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말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질문으로 끌어내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닫힙니다. 알고도 건드리지 않는 선택이 오래된 사이를 오래 살립니다. 이 5가지는 속임이 아닙니다. 계산된 거리 두기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 더 가깝습니다. 자비란 무언가를 더해주는 힘이 아니라 해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붙잡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두었을 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래 해온 사람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 그 이름이 친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한 번만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친구가 지금 떠오르는지, 내 말과 내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지. 우정은 더 많이 말해서 남는 게 아니라 덜 다치게 해서 남는다는 걸 오늘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떠오른 친구에게 어떤 한 문장을 건네고 싶은지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조용히 오래 숨쉬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